시장은 이미 뚜껑을 열어본 듯 트럼프에 베팅하는 흐름이 미국도 국내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우리는 냉정과 열정 사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고민하고자 트럼프 특집을 준비했고요. 그를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저희 시장 그리고 반도체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 참 특히나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큰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서 반도체 투자자를 위한 전략 일단 대형주부터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미국의 시장 색깔 분위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제도 뭐 나스닥 플러스였죠. 네. 하지만 빅테크들은 여전히 조금 여기서 치고 달리기보다는 이라는 그런 고민, 그리고 이제 뭐 금리나 막상 시장 때면 조정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뭐 일반적으로 통용화되어 있는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때쯤 되면 빠질 거야 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그 말을 하니까 빠지는 거 맞아라는 의심이 좀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공권에 있는 빅테크들보단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는 시장은 맞고, 미국도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다우보다는 러셀에서는 여전히 아주 초강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인데 왜 나스닥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쏠림 현상에서 완화되는 현상, 기회가 모든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한국 증시죠. 한국 증시는 빅테크를 따라갈 것이냐, 러셀을 따라갈 것이냐. 시총 상위 종목,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양쪽의 색깔, 한국 증시에서 수급을 받아갈 수 있는 러셀의 자금에 쏠렸던 부분이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간 빅테크 조정을 줄 때라는 고민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는 생각보다는 과하게 맞았다라는 느낌이었고 빠르게 수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어떤 중간저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을 염두에 둔다면 네.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이전보다는 이미 이 시그널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까지 좋다 해놓고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죄송하긴 하지만 시장을 전망보다는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예의주시하는 섹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로 치고 가게 된다면 그 안에는 4분기에는 메모리 실적이 더 좋아질 거야라는 명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마도 엔비디아 퀄텀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치고 가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 안에는 엔비디아 퀄텀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가에는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라서 오늘 삼성전자가 뚫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왜냐하면 호황제가 공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치고 간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메모리와 관련된 레거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은 종목별로 자기 타이밍에 조정 시 매수를 하면 된다. 이 사이클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호흡은 길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 퀄텀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번에 찍어드렸지 않습니까? YC, 이오테크닉스, 오로스테크놀로지. 특히 이오테크놀로지, 오로스테크놀로지는 이오테크닉스 이 두 종목은 기간 조정을 딱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뭐 지금 당장 적극 매수 의견보다는 좀 예의주시해서 우선적으로 앞단에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어저께 미국 증시는 은행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고 싶었던 은행주들에게 명분이 필요했는데 오늘 그런 명분을 던져주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시황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호흡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눈여겨볼 종목군들 살펴주셨고요. 삼성전자를 둘러싼 호황제 공정 과연 오늘 주가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특집을 제안 드렸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섹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트럼프 특집이라고 쓰고 그냥 시장 모든 섹터에 대한 얘기를 다룬다. 약간 이 느낌이기도 합니다. 건설, 원전, 조선, 방산, 히토류도 볼 수 있고요. 저희 재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함 차장님이 건설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 모멘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네. 갑자기 이제 트럼프 피격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재건 얘기 나오고 건설이 그렇죠. 또 모멘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건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안 그래도 금리 인하라는 명분으로 이제는 바라볼 수 있을 때가 됐다라는 업황이 좋아지는데 트럼프 뿌리기까지 기름을 붓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설 섹터를 바라보실 때 트럼프, 인프라 투자 이런 거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건설 섹터의 기본 베이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기본 베이스는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과 시장의 색깔이 그랬을 때 소외됐었던 종목군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라는 관점에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트럼프 이슈가 아주 타이밍 맞게 이제 좀 포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수가 좀 조정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라는 올 하반기는 그렇지 않아도 좀 다양한 테마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트럼프와 관련된 섹터를 산업과 테마를 좀 구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가장 우선입니다. 거기에 먼저 산업과 관련된 수혜 산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건설과 건설기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혜보다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트럼프가 어저께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나 대선 전에 금리 인하 하지 마.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9월달 금리는 거의 100%에다가 7월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9월로 무난하게 보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8월, 10월 전후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텐데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건설과 건설 기계 업종과 관련돼서는 굳이 재건이라든가 남북 경협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아니라 이쪽 산업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건설 기계 업종이 마치 재건 이슈처럼 붙어서 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GS건설을 지난 시간에 콕 집어 말씀드렸던 것은 밸류 대비해서 가장 쌓이는 종목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GS건설이고 GS건설이 순살 이슈 때문에 빠졌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타 건설 대비해서 건설 할 때 소형 건설도 막 보지 않습니까? 그거 안 보더라도 GS건설이 여전히 가장 싼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지금 대우건설만 해도 막 조정을 주죠. 근데 GS건설은 자기의 길을 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여전히 앞단에다 둘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건설 기계로서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라는 점. 사실은 두산 바퀴 제일 좋아야 돼요. 이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에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도로만 요약하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종목들 쭉 나오는데 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HD그룹주를 살까 봐요? 맞아요. 다 HD 좋아요. 붙은 건 다 좋습니다. 맞아요. 그곳에 연결된 것이 지금 이제 조선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선주는 안 그래도 좋았는데 트럼프 끼얹기라는 의미가 좀 부여가 되나? 실제로 조선주가 가는 핵심 이슈는 지금 컨테이너 수주가 나왔기 때문인데 요것과 관련돼서 업황을 본다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사우디에도 셰일을 산유기에다가 세유 셰일을 갖다 파는 대단한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셰일을 갖다 팔면서 LNG 선 수주가 폭발했었고 그것이 중국의 나머지는 다 한국이 갖고 오는 이슈 여기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조선주 때리기 이것이 이제 조선주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홍콩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때 예전에 그 유예 기간 때 홍콩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5천 넘어가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때 왜 그러냐면 이거 관세 때리기 전에 살 거 다 사야 돼. 그때 반도체가 좋았어요. 한국 반도체 실적이 좋았거든요. 이번에 메모리 실적 좋은 것 중에 이 부분이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좀 차차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많이 사야 되고 중국의 물건을 사야 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다 관세 때린다고 했기 때문에 사야 될 사람들은 지금 다 사야 되고 중국도 사야 될 건 다 사야 되니 여기에 대해서 컨테이너선 수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나중에 운임지수가 떨어질 때 적어도 치킨 게임에서 유리한 상황이 있으려고 한다면 선박이 많이 있어야 돼라는 논리까지 더해지면서 수주가 지금 컨테이너 수주 그 회사 다니는 분에 얼마 전에 만나서 식사를 했었는데 아, 우리는 싸움박질하면 노나 홍해 싸움이 지금 그냥 이렇게 갈퀴로 긁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컨테이너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무슨 박자로 되든지 간에 된다. 하지만 대형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드디어 이제 중소형주로 기자재 쪽으로 확산되는 성강밴드를 대장으로 기자재로 확산되는 시그널이 나왔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쪽 또 중소형주 안 그래도 찾고 싶었던 산업군에서 지금 정확한 시그널이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성강밴드가 어제 대장이었고요. 세진중공업은 꾸준히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림을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을 앞단 저는 세진중공업을 먼저 앞에 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야를 넓힌다면 뭐 케이프 태강, 오리엔탈 전공, 하이로코리아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드리는 토탈 중에서 가장 좀 예의주시해서 보실 만한 섹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중소형주들은 주봉을 보시면 모양이 다 좋습니다. 조선내 중소형주 꼭 그렇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로 일단 저희 짚고 갈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방산인데요. 방산산업은 조금 수주 기대감에서 나와서 가려고 그랬는데 트럼프 이슈를 끼얹었던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수공시가 나오면 뉴스가 만약에 이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어 그게 나오면 오히려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조선과 방산을 다 끼어들고 있는 하나오션이 못 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올해 4월 달에 무슨 뉴스 있었냐면 하나그룹에서 풍력과 플랜트 사업부를 인수했어요. 이쪽은 불편하잖아요. 방산과 조선의 수혜와 친환경의 불편함이 녹아져 있어서 가만히 중간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떤 에너지가 더 많이 반영될지 이제는 방향을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조심스럽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에 플러스를 줄려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상방에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산까지 짚어봤고 섹터 분류된 거 봤고요. 이제 뭐 재건, 히토류, AI, 뭐 경협주, 가상화폐 등등 이제 테마로 분류되는 종목군들 이제 이 가운데서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테마라는 성격의 사이즈를 봤었을 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첫날 움직였다가 그 다음날 새로운 종목을 찾았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확 확대되고 나의 종목이 대장의 종목이 조정 주면 그때 들어가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재건은 안 그래도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여기에 이제 노골적인 명분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SY 스틸텍 엄청 강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이거 가니까 이거 스르만 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출발 안 한 재건이 들어간다면 건설 기계 업종 자연스럽게 쫓아가겠죠. 거기에 뭐 과거에 관련된 주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스펙트럼, 재건과 관련된 건설기기 업종까지 스펙트럼을 확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재건으로 데모라는 종목이 움직였었는데 뭐 자기 차례가 되면 다 움직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신, 뭐 서암기계공업, 데모, 수산중공업, 진성 TEC까지 대창단조 이런 종목들, 해인까지 종목을 쭉 넓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 움직이는데 가상화폐는
그냥 테마는 테마처럼 보자. 뭐 에너지가 약하지는 않지만 뭐 굳이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북 경협의 이슈를 일신석제를 말씀드리는데 일신석제는 개별 종목의 이슈로 가요. 이거는 트럼프 앞단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과거 행사에 트럼프가 참석했었다라는 개별 이슈였고, 진짜 남북 경협은 아직 움직이기는 좀 이르고 진짜 남북 경협은 아직 안 움직였어요.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좀 애매한데 지금부터 사모아 간다면이라는 시나리오는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남북경협주 했었을 때 논리가 무엇이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로도 대성을 했고 대통령까지 했다. 이제 욕심이 없다. 남은 욕심이 무엇일까? 노벨 평화상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명예반에 남은 것이 없다. 재선까지 성공한다면 남은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지금 절박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경협주에 대한 테마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남북경협주는 대부분 건설 토목 쪽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급하게 매수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할 거야. 남북경협주 과거에 강했을 때 어떤 종목이었냐면 뭐 부산산업, 대아TI, 철도, 그다음에 대오AL, 그다음에 도로, 특수건설, 그다음에 강관주, 뭐 동양철강, 넥스틸, 이런 종목들은 그런 시나리오로 바닥에서 여기서 금리 인하한다는데 더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 조금 모아간다는 전략으로서 하나의 테마로서의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압박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쓸 카드는, 지금까지 카드를 써본 적은 없지만 쓰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중국이 무슨 카드를 쓴다면 이제 히토류 공격이 될 텐데, 이쪽도 건자재랑 좀 건설 기계 쪽이랑 좀 겹치거든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의 해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테마로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시나리오를 풀면 또 이제 건설 기계 쪽이다. 근데 아직 출발하는 종목들 시야를 넓히면 가능성은, 기회는 여전히 많아 보인다라고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섹터와 테마로 나뉘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치우치지 않게 시장의 심리와 숫자 사이에서 적정한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트럼프와 함께 뉴욕을 또 끌고 있는 키워드가 앞서도 언급 주셨던 금리 인하 키워드인데, 이 금리 인하와 트럼프의 또 양쪽 모멘텀을 받는 게 바이오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과거 트럼프 집권 시기에 좋았었다라는 것과 뭐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서도 들어간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과 함께 금리 인하 사이클의 바이오. 네. 어제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바이오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오를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 지금은 셀트리온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예의주시해서 지금까지는 바이오가 종목별 이슈를 알테오진, 삼천당제약, HLB 각계 전투를 움직였다면 네. 이제는 업종 사이클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셀트리온이 움직인다면 이라는 의심도 해보셔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박스권 지겨운데요. 박스권 지겹지만 네. 그래서 개별주 종목이 어려우시다는 분들이라면 이 바이오 시밀러 플러스 뭐 종근당 노십자 이런 것처럼 덩치 큰 종목도 이제는 포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섹터로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형 주권에서의 종목 포트도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로 간다면 그냥 종목 이름만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말아야겠네요. 큐로셀, D&D 파마텍 뭐 이런 종목들 관심이 있다 정도로 큐로셀은 카티 치료제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에서 막 붙이는 약 나오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날라도 신신제약, 네. 대원제약도 어저께 올라가고 이젠 제약적으로도 시야가 확 넓혀지고 있어요. 의료기기 쪽에서 뷰노, 큐렉소 오랫동안 조정을 준 이후에 이제 반등 주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손절라인 잡기가 쉬우니 대형 영역이 쉬워진 종목 두 종목만 소개해드리겠고, 대형주 단에서도 포트에 좀 일부 담아두셔라. 네. 이렇게까지 좀 말이 급하게 나와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포트에 꼭 있어야 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좀 이미 바뀌었지만 이제는 난 그래도 바이오는 안 했던 분들이라면 대형주라도 담아주시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전략의 대미를 장식한 바이오에 네. 대한 코멘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알찬 내용들 채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